특검 수사기간이 반환점을 돌면서 민주당에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이라고 병원 간다고 오늘 안 나왔거든요. 어제? 오늘인가요? 내일 또 소환조사 예정돼 있는데 이거 이제까지는 그래도 며칠 나왔어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 하긴 했지만 이거 남편처럼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을 이제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뭐 재판 전략을 아파서 못 나가고 예. 나가게 되면 아는 게 없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예. 전형적인 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러면 수사가 좀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16건이 지금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수사 대상도 확대, 기간도 더 늘어나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있는 것 같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현재는 김건희 특검법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돼서 예. 한 절반 정도 기간이 됐고 그런 다음에 1차 연장까지 그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해보고 예.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사안이 필요하다 하면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재는 좀 수사를 좀 집중해서 일단은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법과 원칙대로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김건희 씨도 그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응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도러지거나 경감되지는 않고 주변에 예. 정황 증거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진술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누워 있거나 한다고 해서 죄가 감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속옷 얘기 나오고 했는데 그 CCTV요. 그거 사실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이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열람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서울구치소장도 교체됐고 만약에 법사위 의결로 지금 이거를 공개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 실제 공개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뭐 더워서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와서 나가자 하면 옷 입고 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워서 벗고 있었다라는 논지가 변호인의 말이 잘 안 맞는 얘기고 예. 저는 정당하게 나가서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 절차에 따른 그 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면 정말 CCTV 공개된 부분들은 법사위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법적 절차에 따른 알 권리 부분과 또 개인의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 같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법사위 내에서 예. 기존 판례나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알 건이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100% 이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알 권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를 충돌이 서로 이제 경향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뭐 소고 입고 버틴 것이 핵심적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 관본권 있잖아요. 건지법사 집에서 발견했다는. 의원님은 본 적 있으세요 관본권? 저희들 본 적 있죠. 그 여의도에는 뭐 특활비도 있고 하니까. 여의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예. 국회 원내와 예. 의장실 뭐 두루두루 해서 예. 특활비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라졌기 예.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예. 있죠. 근데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건진법사. 민간인 집에서 관본권이 발견되는 건 진짜 흔한 일은 아닌데 그 띠지랑 그 위에 스티커를 원본이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아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역사상 예. 아마 처음 있는 일 거예요. 그걸 핵심적인 예. 건진법사 핵심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그 증거물인데 증거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관해서 그것이 기소와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인데 그거를 그 돈을 세기 위해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남부지검장이나 예. 해당 검사, 해당 수사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증거인멸했다고 보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예.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이라든지 남부지검장 검사들 예.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대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법 뒤에 그 김건희 여사를 숨겨주면서 현재 검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이번 관복권 사태가 아닌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또 그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예.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조사를 받았던 사실 자체가 예.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던 것이라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듯이 감찰을 통해서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또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건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완료. 그런데 어제 김민석 총리하고 저 강훈식 실장의 얘기는 약간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힌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율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3대 개혁 검찰 사법 언론 개혁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 그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서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게 갖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가져나가면서 진행해서 예. 형사사법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수사 기소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예.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속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잘 진행해 나가자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그동안 되게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속된 말로 고공행진했었는데 지금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도 빠지고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국 전 대표는 나의 사면 영향은 n분의 1이다. 김선민 대표는 현 대표입니다. 사면 후 논란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의원님 이 얘기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항상 변동성이 있죠. 그럼요. 그리고 집권후 벌써 한 이제 80일, 3달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딱 그 정권 교체 후 가졌던 그 허니문 기간에 이제 정점에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개척해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예. 여당의 책임과 능력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잘 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또 그렇죠, 그건. 외부적인 환경도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바짝 긴장해서 사실은 ARS나 대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약간 파생적인 변수도 있고 예. 그런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국 사면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뭐 배당 소득세 관련한 논란 예. 또 여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초창기에 잔치는 끝난 거죠. 예. 잔치는 끝났고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이런 예.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예.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예. 저는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지금 단호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나의 영향은 n분의 1이다? 여러 영향 중에 하나였겠죠. 반드시 조국 사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그런 문제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 조사의 결과들에 대해서 항상 여당과 정치권은 겸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원님 혹시 솔직히 이 김선민 현 대표의 이야기 어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사면 후 논란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한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뭐 저기 김선민 대표의 얘기고 사실 예. 사면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사실 대통령의 고도의 뭐 그렇죠. 판단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사실은 사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사면에 관해서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썩 그 역대 정부에서 예. 썩 잘했다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또 그런 그 어려움과 이 책임감들을 감수하고 예. 사면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전기를 만들고 예. 윤석열 검찰에서 잘못됐던 점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좀 바꿔 나가자. 예. 어려움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예. 그리고 조국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제 관련한 사범들, 민생 여러 예. 문제를 같이 해서 예. 사실 바닥에는 그게 더 많았죠.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 이거 아직 논의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보세요? 하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시기의 문제지?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합당 예. 문제에 관해서 서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논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로 하자거나 그건 다 좀 빠른 얘기인 것 같아요. 조국 예. 혁신당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국 혁신당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정강 정책과 노선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전 충분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합당을 내일 모레 하자. 이건 너무 빠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떨어진 지지율 올리기 어렵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성태 전 의원이 어떻게 올리나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비책이 있습니까? 뭐 김성태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저도 예.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항공모함이거든요. 예. 한번 턴하기가 어려워요. 아야. 턴하기 예, 예.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 예. 사실 큰 흐름에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 0.8% 경제 예. 위기 이 위기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 본래의 그 목표를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예. 이제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의지와 방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화장술을 잘한다고 해서 현재 예.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원님. 이 체코 원전 수주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홍보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불공정 계약을 했다, 노예 계약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만 좋은 일 시켜줬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사실관계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과욕에 부른 참화라고 봐요. 음.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예. 뜯어보니까 사실은 저가 수주 한마디로 손해보는 수주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예.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단 한 번도 근래 수십 년간 안에 원전을 건설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전환과 변화를 통해서 예. 사실은 우리 한국 내에서 건설을 했고 수출을 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저는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렇죠. 특허 문제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죠. 예. 하는데 일기당 1조면 제가 보기엔 모든 수익을 다 웨스팅하우스에 던져주고 우리는 속빈 강정이 되는 형태의 그 정말 계약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예. 잘못된 계약이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나오는 의혹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윤 전 대통령 얻고 싶었다는 거는 치적 시정인 이거라고 것 같아요. 보세요? 전 망상이었다고 봅니다. 망상이요? 계엄과 같은 망상.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통령 내가 예. 그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이거 딱 그거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사실은 그 이익을 다 버린 거죠. 저는 그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예. 그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원님,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진상조사 했어요. 대통령실을 주도로 해서. 근데 진짜 지금 의혹 나오는 게 다 맞아요. 그럼 큰일 난 건데 이거 어떻게 되돌려요? 계약 다 해놓은 거면. 이제 상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더 예. 심각한 거는 SMR, 그러니까 소형 예, 원자로라고 예. 해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전 관련한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미국의 검사를 받게끔 한 조약 조건이 50년간 들어가 있어서 더 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예. 사실관계를 좀 더 예. 산자부와 한수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전체적으로 좀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노란봉투법이요. 네, 네. 재계에서 몇 조문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1년만 유예해 달라고 하거든요. 원한 대로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어제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저도 기재위에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관련한 논의는 한 2, 30년 해왔고요. 네. 실제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기업과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노사관계가 성숙되는 과정이라 적용을 해서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래서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포 마케팅보다는 산업 현장의 평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1인당 60억, 50억, 400억을 손해배상하는 것은 예. 노동자보고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말고 손해배상도 적정하게 예. 그리고 수직적인 노사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서 지위를 받고 있는 노동자와 조합에 대한 교섭권을 주는 것 예. 이런 정도로 저는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예.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세계 GDP 10위 국가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예. 충분하게 적용이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질 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